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정말 오늘도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국제정세입니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 서방 선진국 G7의 작전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중국하고 그대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코로나 기원 관련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인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미 국방정보국에 투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이 중국의 코로나 기원 조사에 협조하라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공갈 협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코로나 기원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 시각 20일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들이 중국의 코로나 기원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허가하라는 압력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국제조사관들이 코로나 기원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허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에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당국은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규명할 때까지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리번의 발언은 노골적인 협박이다. 대놓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다 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자오리제는 중국은 감염 발생 이후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를 취했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가 기원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정보기관이 이미 관련 물증과 증인을 확보했고 모든 증거가 우한을 가리키고 있으며 리웬양 의사 사건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증거인멸 작업을 전 세계가 똑똑히 봤는데요. 도대체 중공의 이 뻔뻔함 정말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여기에서 지금 이 인류를 재앙에 빠뜨리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전 세계에 유포한 이 중국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중국 국가안전부 우리가 지금 국정원인데 우리 국정원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민간인 사찰까지 대놓고 하니까 이 국가안전부의 넘버 2가 미 국방정보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방부 정보본부입니다. 여기에 투항 망명을 했고 현재 지금 넉 달 이상 그 미 국방부의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에는 이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자료 당연히 이 중국의 정보기관 최고 넘버 2 수장의 자료니까 얼마나 그 자료가 깊이가 있고 방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최고위층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오리젠 같은 방금 대변인 이 정도는 최고위층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자들의 비리 사실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큰일 났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은 중국 니들이 제시하는 자료, 니들이 공개하는 자료 이런 것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리스 존슨 총리,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자료를 보고 있다. 그 말이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사회는 너무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육군 생물학연구소 거기도 그럼 봐야 된다. 그리고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평원 이제 거기의 기원설을 또 주장했었고 프랑스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프랑스 선수들 기원 이거 다 지금 이제 중국이 역공작하고 있는 그런 설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완전 뒤집어졌죠. 이탈리아 뒤집어졌죠. 영국은 지금 완전히 중국하고 거의 원수지간이죠.
호주 당연하죠. 완전히 원수지간이죠. 이러다 보니 G7 그냥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호주는 G7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세계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세계 굴지 선진국들하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중국은 이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그냥 정권의 지지도가 확 꺾여버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 물론 1대1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은 1대1로 중국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쟁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7나라가 모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중국을 제재하고 고립한다 하더라도 마치 2014년 크림반도 침공에 의한 러시아 제재처럼 그렇게 가면 중국 올 10월 달에 시진핑 재집권 못하죠. 그래서 빨리 G7 국가들이 그런 결심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혹시나 중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코로나를 야기시킨 이 책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중국의 새로운 이 지도 체제가 들어서려고 하는 그 시진핑의 반대파에 있는 그쪽 정치 파벌과 미국을 비롯한 이 G7이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바람대로 대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지만 풀텍스트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백기투항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말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계속 이행할 것이며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의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도록 촉구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에도 말했듯 우리는 외교에 대해 열려 있다는 정책에 따라 북한과 접촉했다 라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 시도와 우리의 제안에 따라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느 곳에서나 만나기를 확실하게 희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발언 직후에 성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고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며 국제질서에 기초한 규칙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밝혀서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3국의 안보와 번영, 공동가치 유지,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 강화, 즉 제재는 유지하고 비핵화는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조건적인 대화가 아닌 북한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의 백기투항 요구나 다름없는데요. 미국과 북한 모두 양보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듣기 좋은 외교적 레토릭을 늘여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레토릭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당국자와 주류 언론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교적인 레토릭, 외교적 수사를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김 대표가 이야기한 조건 없는 대화, 여기에서 조건의 주체가 뭐냐? 이게 이제 해석의 핵심이죠. 그런데 성김 대표가 그 이후에 밝힌 내용들, 그리고 미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가 또 부연 설명한 내용, 이런 것들 보면 이 성김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주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최근에 RFA나 VOA가 이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의 주요 발언들을 과거에는 그냥 한 문장에 축약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했는데 요새는 거의 풀텍스트를 발언 전체를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 언론들이 워낙 조작질을 하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워낙 왜곡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니네들 제대로 읽어봐라.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그냥 똑바로 봐라. 거짓말 하지 말고. 라는 그런 식으로인지 그냥 뭐 전체를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전체를 다 봤을 때 이건
성김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실제적인 핵 폐기 조치를 했을 때 대화를 해주겠다라는 그 조건을 없애는 게 아니고 북한이 말한 조건, 북한은 제재 완화 뭐 이런 것들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제재 완화하고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그동안 북한은 계속 조건을 달았는데 니들이 말하는 조건 그거 없이 그냥 우리도 그럼 조건 안 달 테니까 니들도 그 조건 말하지 말고 서로 그냥 만나자 이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조건 없는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선행 조치를 하라 이 조건을 달지 않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성김 대표의 말을 보면 우리도 비핵화 이야기, 선행 조치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와. 그리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한미일 삼국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 한미일 삼국의 안보와 번영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한국 정부가 이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 국제 제재, 미국 제재 이것과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지원, 경제 협력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니 한국 정부에게서는 이거는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이 북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일본 똑같이 지금 안보 번영이 걸려있는 문제다라고 한국 정부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니들만 특수한 상황 아니야. 니들만 여기에 안보 생명 걸린 거 아니야. 이거는 미국, 일본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선포를 했었죠. 행정명령으로. 그걸 바이든 대통령도 1년 연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 북한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위협이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 국가 비상조치를 트럼프가 세워놨고 이걸 바이든도 연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니들이 무슨 지금 국제제재, 유엔제재, 미국 제재 이거와 별개로 한국만 좀 예외 조항 더 달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일의 공동 가치 유지 여기에는 인권 문제 들어가죠. 인권 문제.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를 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하고 대화가 되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조건이다. 그동안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스탠딩 조건이다. 스탠딩 오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에게 니들이 말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 제재 완화 이 조건 달지 마라. 나와라. 이걸 우리 정부는 아주 교묘하게 오역해서 마치 이 정부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도중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김여정이가 반응을 했는데 김여정은 바로 선동 부부장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입장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최고 수장이 있지요. 그러면서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미 협상 어떤 그 파트너 차원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미국이 김정은이가 대결, 대화 두 가지 다 준비해라. 즉 대화 준비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흥미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우리 대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성김 대사의 이야기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이 이후에 김여정이가 반응을 내놨다는 것은 이 제이크 설리반과 성김의 발언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니들 그 조건 지원 일부 해주고 인도적 지원 일부 해주고 제재 좀 해제해주고 하는 그 조건 달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저하고 똑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일부 언론들이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여러분들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지금 우리 대화 안 한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한반도 정세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지금 북한 상황 아주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 뉴스는 완전히 북한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제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등 이른바 백두혈통 지우기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에는 김일성의 이름을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북한 장병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18일 각 군 및 군 교육기관 작전훈련부에 태양절 110돌 기념 열병식 참가 군인 모집과 훈련 사업 방향을 담은 명령서를 하달했다고 데일리 NK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총참모부는 이번 열병식 참가 인원수를 3만 8천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원이었던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10월 12일 때 2만 3천여 명보다 무려 1만 5천 명이 늘어난 수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통치자금 고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치르려는 이유에 대해 총참모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천세 만세 길이 전하며 성대히 기념하기 위해 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열병식 준비 착수 시기와 성격도 예전과 다릅니다. 통상 북한 열병식은 6개월 전에 집결해서 열병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이번에는 내년 4월 열병식을 9개월이나 앞둔 7월 1일부터 병력을 소집해 훈련에 들어가라는 것이 총참모부의 명령인데요. 열병식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제2기 전투정치훈련, 즉 하계훈련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도록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오후 이후에 열병식 준비를 하라는 것이 총참모부의 엄명이었습니다. 명령이 하달되자 각 군부대에서는 전투 및 내무 근무 인원도 모자라는데 왜 자꾸 병력을 뽑아가냐 라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코로나까지 겹친 이 시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준비를 그것도 평시 임무 수행과 병행해서 하라는 상식 밖의 명령이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북한입니다. 지금 3만 8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열병식을 하겠다. 내년 태양절 4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인원인가 하면은 올 초에 이제 1월 15일 날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야간에 열병식을 했었죠. 그때 8천 명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0일 또 역시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선전을 했었고 그때는 2만 3천 명의 병력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3만 8천 명 이건 뭐 작년보다 1만 5천 명 더 늘어난 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던 것보다 1.5배 더 늘어난 거예요. 정말 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냐? 또 그 명령 중에서 얼마나 또 황당한 거 하면은 이 정도 3만 8천 명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냥 부대별로 뽑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이런 그 열병 부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 개 부대가 다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부대에서 차출이 되어서 이제 오는데 그래서 지금 올 그 하반기까지는 자기 부대에서 독자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부터 모여서 이런 대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하면은 3만 8천 명을 120만 군대에서 다 뽑아서 만들려고 하면은 각 부대에 여기 뽑혀 나간 사람들이 듬성듬성 아주 많이 생기겠죠. 북한군이 불만을 하는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사람 뽑아가면 기존 임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낮에 하계훈련 7월 1달부터 이제 하계훈련 하는데 그 하계훈련 전혀 지장 주지 말고 그리고 북한군은 자력갱생 하지 않습니까? 자력갱생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것들도 전혀 지장 주지 말고 오후에 모여서 해. 이겁니다. 아니 배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데 낮에는 낮대로 훈련시키고 일시키고 그리고 저녁에 따로 모여서 또 이 짓을 또 시키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아예 하차가 그냥 가버린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무릎과 뒤꿈치를 손상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스 워킹이라고 하는데 이 구스 스텝을 밟으면 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냥 다리를 쭉쭉 뻗으니까 그냥 하체가 가버린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 분노는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노동당 당규와 개정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이런 백두혈통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신성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8,000명이나 모아서 배급도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군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110주년, 뭐 김일성이가 태어나서 110주년 됐는데 어쩌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해서 그 불만의 화살이 김일성에게 가는 겁니다. 그 말은 김일성을 신성화하고 있는 이 김일성을 교묘하게 깎아내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지금 북한군 최고 수뇌부는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아주 희한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 물줄기들을 다 긁어보면 다 하나로 귀결된다. 백두혈통 지우기 작업이다.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일병식도 백두혈통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자들 대신해서 내가 여러분들 편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시기에 백두혈통 즉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신이 나서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도 이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권력 변동 여러분들께 또 특별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